나이가 들수록 건강검진 결과표에서 가장 자주 눈에 들어오는 수치가 있습니다. 바로 혈중 지방입니다. 아침마다 피곤하고 식사량은 예전보다 적은데도 배 주변이 잘 빠지지 않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는 느낌이 들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게 됩니다. 혹시 내 혈관 속 지방이 조용히 쌓이고 있는 건 아닐까? 요즘 들어 식사 후 가슴이 답답하거나 머리가 띵하고 집중이 잘 안 되는 순간이 잦았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혈중 지방은 처음엔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몸 여기저기에서 은근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단순 피로라고 착각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는 3명 중 1명이 혈중 지방 수치가 기준치를 넘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중 절반 이상이 본인이 높은 줄도 모른 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 냉장고에 이미 있는 음식으로도 충분히 혈중 지방을 낮출 수 있는 실천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5가지 음식이 단순히 지방을 녹이는데 그치지 않고 피로감, 어지러움, 무거운 몸 같은 일상 불편도 함께 개선해 준다는 점입니다. 저는 몇 해 전 환자 한 분을 잊지 못합니다. 평소 크게 아픈 데 없이 잘 지내다가 갑자기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힘들고 가슴이 답답해져서 진료실을 찾았던 분입니다. 검사를 해보니 혈중 지방 수치가 기준의 2배를 넘고 있었고 그걸 듣는 순간 환자분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왜 아무 증상도 없었을까요? 사실 증상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동안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일상 속 피로로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그분도 음식을 조금 바꾸고 식사 순서를 조정한 뒤 2달 만에 수치가 놀랍도록 안정됐습니다. 그때 느꼈던 안도감과 표정의 변화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혈중 지방이 올라가는 이유는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설탕이 많은 시럽을 컵에 부었을 때 바닥에 점점 진하고 끈적한 층이 쌓이는 것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 혈관 속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지방이 한번 쌓이기 시작하면 다음 지방이 조금 더 쉽게 들러붙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음식의 선택은 이 끈적한 층을 부드럽게 녹여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5가지 음식의 정확한 구성, 섭취 타이밍,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는 흔한 실수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혈관의 상태를 직접 느끼듯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 테니 편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원인을 들여다보며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혈중 지방이 잘 빠지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량을 줄이고 기름진 반찬을 비워도 수치가 내려가지 않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유는 우리 몸이 지방을 처리하는 방식이 나이가 들면서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지방을 사용하고 남은 찌꺼기를 비교적 빠르게 정리하지만 60세 이후에는 같은 양을 먹어도 몸속 처리 속도가 절반 가까이 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느려짐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근육량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근육이 지방 처리 공장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지방을 태우는 공장 자체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그래서 많이 먹지 않아도 혈중 지방이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의외의 사실도 있습니다. 지방을 너무 적게 먹는 사람일수록 혈중 지방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좋은 지방이 부족하면 몸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만들지 못해 탄수화물을 더 많이 저장하려고 하고 이 과정에서 중성지방이 오히려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점을 잘 모르고 식사를 극단적으로 줄였다가 오히려 수치가 올라 걱정하며 병원에 오곤 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성지방의 상승이 식습관 때문인지 아니면 나이와 유전적 변화 때문인지에 대한 논쟁입니다. 결론은 둘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전적으로 혈중지방이 잘 오르는 체질이 있지만 그 체질도 음식의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즉, 체질은 방향을 결정하고 음식은 속도를 조절합니다. 이 두 요소를 함께 이해해야 문제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하루 중 어떤 시간대에 지방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지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과일만 먹고 점심과 저녁을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는 경우 식사 후 혈중 지방이 계속해서 치솟다가 밤까지 이어집니다. 반면 아침에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조금 넣어주면 하루 전체의 혈중 지방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과 순서가 지방 처리의 리듬을 만든다고도 말합니다. 잠시 여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들어 식사 후 유난히 졸리거나 저녁에 발목이 붓는 느낌이 없었나요? 혹은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아도 속이 더부룩하거나 얼굴이 쉽게 붉어지지는 않았나요? 이런 신호들은 몸이 지방을 제때 처리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징후입니다. 이제 원인과 흐름을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어떤 음식이 이 지방을 녹이고 혈관을 가볍게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다가갈 차례입니다. 다음 부분부터는 실제 사례와 함께 더 깊이 이야기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은 당시 68세였고 평생 큰 질병 없이 지내온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오후만 되면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는 증상이 반복돼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평소 음식을 절제하며 살았기 때문에 혈중 지방이 높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는 예상과 정반대였습니다. 중성지방이 기준치의 2배 이상, HDL 콜레스테롤은 매우 낮은 상태였습니다. 본인은 기름진 음식도 거의 먹지 않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몹시 당황해 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아침은 거의 먹지 않고 점심과 저녁은 탄수화물이 주가되었고 단백질이나 좋은 지방이 부족했습니다. 오랜 시간 반복된 이 식습관은 혈중 지방을 안정시키기에는 너무 불균형했습니다. 무엇보다 근육량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지방 처리 능력도 함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드리자 그분은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본인은 음식을 조심한다고 생각했지만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을 충분히 주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의외의 사실은 이 환자분이 과일을 매우 많이 먹었다는 점입니다. 식사 대신 과일 2-3접시를 드셨는데 과일 자체는 좋지만 과다한 과당 섭취는 중성지방을 빠르게 높입니다. 당분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생각보다 매우 빠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자 환자분은 가장 당황해했습니다. 몸에 좋다고 생각한 행동이 오히려 수치를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과일 섭취와 혈중 지방의 관계를 두고 논의가 많습니다. 과당이 적은 과일은 도움이 되지만 과당이 높은 과일을 한 번에 많이 먹는 것은 중성지방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식습관은 겉보기와 실제 영향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이 환자분은 이후 식단을 체계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추가하고 점심에는 채소 섭취를 늘리고 저녁에는 탄수화물 비중을 줄였습니다. 과일은 종류와 양을 조절했습니다. 2달 뒤 수치를 다시 확인했을 때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중성지방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HDL은 서서히 상승했습니다. 숨이 차던 증상도 거의 사라졌고 오후 피로감도 줄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졌다는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이 변화는 약이 아니라 식사의 균형을 되찾으면서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혹시 최근 들어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밥을 줄이고 기름진 음식을 피워도 수치가 그대로였던 적은 없었나요? 실제 사례를 통해 보셨듯 많은 경우 원인은 부족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몸이 보내는 초기 신호들을 알아보며 본격적으로 해결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혈중 지방이 높아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들은 대개 매우 미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 피로나 나이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하지만 이 조용한 신호들을 지나치면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더 큰 불편이 찾아옵니다. 대표적으로 식사 후 쉽게 졸리는 증상은 혈중 지방이 급하게 상승할 때 자주 나타납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면 산소 공급이 느려지고 뇌는 마치 어두운 커튼이 내려오는 것처럼 기능을 잠시 낮추며 졸음으로 반응합니다. 많은 분들이 밥 먹고 졸린 건 원래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혈관의 흐름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이 나타나는 신호는 갑작스러운 얼굴 붉어짐입니다. 특별히 뜨거운 곳에 있지 않아도 얼굴과 목 부분이 화끈거리는 느낌이 들고 손발이 쉽게 차가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면서 천 조절이 매끄럽지 않게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심지어 일부 환자들은 어지러움, 머리가 무거운 느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두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모두 혈액 흐름이 안정적이지 않을 때 흔히 볼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초기 신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갈리기도 합니다. 어떤 전문가는 단순 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또 다른 전문가는 혈중 지방과 강한 연관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두 요소 모두 영향을 미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신호들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혈중 지방 수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몸은 언제나 먼저 알려줍니다. 다만 우리가 그 언어를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식사 후 손발이 차가워지거나 얼굴이 갑자기 달아오른 적은 없었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지 않고 하루의 첫걸음이 유난히 무겁지는 않았나요? 이런 작은 신호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큰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혈중 지방이 보낸 이 초기 신호들은 몸이 아직 회복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음식 몇 가지를 바꾸고 식사 순서를 조정하면 혈관의 흐름은 생각보다 빠르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부분부터는 5가지 핵심 음식을 하나씩 알아가며 왜 이 음식들이 혈관의 끈적임을 풀어주는지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첫 번째 음식은 지금 바로 냉장고에서 꺼낼 수 있을 만큼 흔하지만 그 효과는 누구나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음식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매일 식탁에서 마주하고 있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식재료입니다. 바로 오메가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정어리 같은 생선들은 혈중 지방을 낮추는 대표적인 음식으로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왔습니다. 이 생선들이 혈중 지방을 녹여내는 방식은 매우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우리 혈관 안에서 중성 지방은 마치 진한 기름층처럼 쌓이는데 오메가 지방은 이 기름층을 부드럽게 분해해 작은 조각으로 만들고 몸 밖으로 나가기 쉽게 돕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선이 기름져서 먹으면 오히려 지방이 늘어나는 건 아닐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사실은 좋은 지방을 충분히 먹어야 몸이 나쁜 지방을 덜 저장한다는 점입니다. 단백질이 적고 탄수화물이 높은 식단은 오히려 중성지방을 급격히 올립니다. 등푸른 생선은 단백질, 좋은 지방, 미네랄을 고르게 포함하고 있어 혈관이 정상 리듬을 되찾도록 돕는 훌륭한 음식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등푸른 생선의 효과를 어떻게 설명할지 의견이 다소 갈리지만 대부분 한 가지 점에서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꾸준히 먹을 때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것보다 이틀 간격으로 적은 양을 자주 먹는 것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그 이유는 오메가 지방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분들이 생선 섭취 후 며칠간 몸이 가벼운 느낌을 경험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효과가 옅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자기 몸의 반응을 떠올려 보시면 좋습니다. 생선을 먹은 날은 유난히 속이 편하거나 얼굴이 덜 붓거나 오후 피로가 조금 덜했던 날이 있었나요? 이것이 바로 혈액 흐름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을 먹을 때 더 도움이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타민C가 많은 채소와 함께 먹으면 지방 분해 과정이 더 적극적으로 진행됩니다. 반대로 생선과 함께 튀김류나 설탕이 많은 음식이 곁들여지면 그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식사 구성과 조합이 혈중 지방을 얼마나 빠르게 바꾸는지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혈중 지방을 부드럽게 녹이는 두 번째 음식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첫 번째 음식이 기본 정리를 해주는 역할이라면 다음 음식은 우리 혈관의 찌꺼기를 본격적으로 청소해주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그 효과는 정말 뛰어납니다. 바로 뿌리채소입니다. 특히 무, 당근, 샐러리, 비트 같은 채소들은 혈관을 청소하고 지방 찌꺼기를 분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식재료들의 공통점은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하고 혈액 속 당분을 천천히 흡수하게 만들어 중성지방이 급하게 오르는 것을 막습니다. 혈중 지방은 식후 혈당이 높아질 때 함께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혈당의 흔들림을 잡는 것이 곧 혈중 지방을 잡는 과정과 이어집니다. 특히 비트는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비트가 주는 붉은 색소 성분은 혈관의 벽을 부드럽게 하여 중성지방이 들러붙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이 채소들의 효과를 과장이라고 여기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드셔도 아침에 붓기나 오후 피로가 줄어드는 변화를 직접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음식이 혈중 지방을 낮추는 원리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뿌리 채소에 들어있는 섬유는 장에서 지방을 함께 붙잡아 처해로 배출시키고 동시에 혈당을 천천히 올려 중성지방이 급하게 쌓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몸속에서 지방을 처리하는 가장 큰 공장은 간인데 당분이 갑자기 많아지면 간은 그 당분을 지방으로 바꾸어 저장합니다. 뿌리 채소는 이 과정을 조절해 간이 부담을 덜 느끼도록 만들어줍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비트와 무가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혈중 지방을 떨어뜨리는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의견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꾸준한 섭취가 혈관의 탄력과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만큼은 대부분의 전문가가 인정합니다. 특히 고혈압과 높은 혈중 지방을 동시에 가진 사람에게는 더욱 유용한 식품입니다. 이제 잠시 생각해 보세요. 최근 들어 식사 후 몸이 무겁거나 다리가 잘 붓는 느낌이 있었나요? 혹은 밤에 발목이 묵직하고 답답한 느낌이 드는 날이 많았나요? 이런 신호들은 몸속 지방과 수분 흐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징후입니다. 뿌리 채소는 이런 흐름을 풀어주고 혈관에 다시 숨을 돌릴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이 시점에서 작은 요청을 드리자면 이 영상이 부모님이나 주변 지인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한번 공유해 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혈관 관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다음 음식으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특히 아침에 먹으면 효과가 2배로 올라가는 세 번째 음식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아침에 먹으면 효과가 2배로 올라가는 식품입니다. 바로 견과류입니다. 특히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는 혈관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칼로리가 높아 살이 찔까박거리지만 소량의 견과류는 오히려 지방 연소를 돕고 혈중 지방을 낮추는 데 탁월합니다. 이유는 그 안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과 미네랄, 식이섬유가 혈관의 흐름을 안정시키고 간의 지방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견과류를 먹는 것이 특히 좋은 이유는 밤사이 낮아진 혈당과 에너지 수준을 부드럽게 올려주기 때문입니다. 빈속에 탄수화물만 먹으면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고 그 결과 중성지방도 급격히 증가합니다. 하지만 견과류는 천천히 에너지를 공급해 혈당을 급히 올리지 않고 동시에 혈관에 보호막을 씌우듯 지방의 들러붙음을 줄여줍니다. 반대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도 있습니다.
견과류를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오히려 지방 섭취 과다로 이어져 수치를 올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루 한 줌, 작은 약 2스푼 정도가 가장 적절합니다. 전문가들 역시 이 점에서 의견이 일치합니다. 적당량을 꾸준히 먹는 것이 어떤 보충제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견과류 섭취는 감정적인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아침에 혈당이 안정되면 하루 전체의 집중력과 기분이 더 부드럽게 유지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견과류를 먹기 시작한 뒤 오후 졸음이 줄고 저녁 폭식이 사라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혈중 지방과 혈당의 리듬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아침에 유난히 피곤하거나 점심만 지나면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지는 날이 많았나요? 혹은 단 것을 찾게 되는 일이 잦아졌나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침 견과류 한 줌은 예상보다 훨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4번째 음식을 소개할 시간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집에 있지만 의외로 노년층이 잘 챙겨 먹지 않는 식품입니다. 그러나 혈중 지방을 낮추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번째 음식은 흔하고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정작 노인분들이 잘 챙겨 먹지 않는 식품입니다. 바로 채소 중에서도 IP 채소입니다. 특히 시금치, 케일, 상추, 청경채 같은 녹색 잎 채소는 혈관을 맑게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채소들은 몸속에서 지방이 산화되는 과정을 돕고 혈관벽에 지방이 들러붙지 않도록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IP 채소가 혈중 지방을 낮추는 원리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첫째, 잎의 채소는 칼로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섭취량이 많아도 체내 지방을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둘째, 엽록소가 지방의 산화 과정을 돕고 비타민 K와 마그네슘이 혈액의 흐름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셋째, 식이섬유가 풍부해 식사 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도록 도와 중성지방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게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IP 채소는 날로 먹을 때와 익혀 먹을 때 효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날로 먹으면 섬유질이 풍부해 장 활동이 좋아지고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지만 익혀 먹으면 비타민과 미네랄의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생과 익힘을 적절히 섞어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어느 방식이 더 좋냐는 논쟁이 있지만 결론은 균형입니다. 두 방식 모두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최근 며칠 동안 IP 채소를 충분히 드신 적이 있었나요? 식사 대부분이 밥, 국, 반찬 형태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았나요? 나이가 들수록 IP 채소의 부족은 혈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IP 채소 섭취가 줄어들면 혈액의 흐름이 점점 둔해지고 지방이 잘 붙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IP 채소를 부담 없이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침에 계란과 함께 볶아 먹거나 점심 식사에 상추나 배추를 넉넉하게 곁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저녁에는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간단한 IP 채소 무침을 곁들이면 혈중 지방이 밤사이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4가지 음식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5번째 음식입니다. 이 음식은 단백질, 섬유질, 좋은 지방이 모두 포함된 완성형 식품이기 때문에 60세 이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5번째 음식은 완성형 식품이라고 부를 만큼 균형이 뛰어난 식재료입니다. 바로 콩류와 두부입니다. 콩은 단백질, 식이섬유, 좋은 지방을 모두 갖추고 있어 혈중 지방을 낮추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부 역시 콩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같은 장점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콩은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에 가스가 찬다고 느끼지만 적은 양을 꾸준히 섭취하면 오히려 장 환경이 좋아지고 혈관 건강도 안정됩니다. 콩의 핵심은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간이 지방을 태우고 처리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간은 지방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해 중성지방이 쌓이기 쉬워집니다. 실제로 단백질이 부족한 식단을 가진 분들이
중성지방 수치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콩은 동물성 지방에 부담 없이 단백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기 때문에 혈중 지방 관리에 이상적인 음식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성분은 식이섬유입니다. 콩 속의 섬유는 장에서 지방과 당분의 흡수를 늦춰 혈중 지방의 급격한 상승을 막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에 두부나 콩 요리를 곁들이면 밤 동안 지방이 저장되는 것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용히 경험하는 변화 중 하나가 두부를 식사에 추가한 뒤 다음날 얼굴 붓기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이는 혈액 속 지방 농도가 낮아지면서 체내 수분 흐름이 더 자연스러워지는 과정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콩류가 혈중 지방을 얼마나 감소시키는지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공통된 결론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섭취할 때 간 기능이 안정되고 혈관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두부반모, 삶은 콩 한 줌 혹은 콩나물 한 그릇이라도 충분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식탁을 잠시 떠올려 보세요. 최근 며칠 동안 콩이나 두부를 의도적으로 챙겨 드신 적이 있었나요?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특별히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너뛴 날이 더 많지 않았나요? 하지만 이 단순한 음식은 60세 이후 혈관 건강에 가장 큰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 중에서 가장 부담이 없고 조리도 쉬우며 무엇보다 몸이 바로 반응하는 식재료입니다. 이제 5가지 음식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혈관을 도와주는지를 알았다면 다음은 반대로 어떤 음식이 혈관을 방해하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심코 먹는 조합이 혈중 지방을 올리고 혈액 흐름을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내용은 꼭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혈중 지방을 낮추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큼이나 피해야 할 음식 조합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별 생각 없이 먹는 조합이 오히려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중성지방을 빠르게 올립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조합은 탄수화물과 설탕의 조합입니다. 빵과 잼, 떡과 달콤한 음료, 과자와 커피 믹스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그 결과 중성지방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이런 조합을 먹으면 간이 지방을 저장하는 작업을 더 많이 하게 되어 하루 전체가 무겁게 흐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조합은 튀김과 탄산음료입니다. 튀김 자체도 지방 함량이 높지만 여기에 탄산음료까지 더해지면 혈당과 지방이 동시에 올라가면서 혈중 지방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끔 먹는 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한 번에 올라가는 폭이 더 크기 때문에 단 한 끼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밤 늦게 이런 음식을 먹으면 지방이 분해되지 못하고 그대로 저장되기 쉽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조합은 고기와 흰쌀밥만으로 이루어진 식사입니다. 반찬 없이 고기와 밥만 먹는 경우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부족해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지방대사가 느려집니다. 고기는 분명 좋은 단백질이지만 IP 채소나 양파, 버섯 같은 식재료와 함께 먹어야 지방 흡수가 조절됩니다. 혼자 먹을 때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음식 조합이 실제로 혈중 지방을 얼마나 올리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개인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음식을 먹고 난 뒤 몸이 쉽게 붓거나 식사 후 갑자기 졸리거나 소화가 더디게 느껴진다면 그 조합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요즘 들어 식사 후 무거운 느낌이 자주 들지는 않았나요? 혹은 특정 음식을 먹으면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몸이 더 피곤해지지는 않았나요? 이런 변화는 혈중 지방이 음식 조합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이 3가지 조합만 피해도 혈관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식단에서 단 2가지 조합을 바꿨을 뿐인데 수치가 안정되고 피로가 줄었다고 말하곤 합니다. 이제 잘못된 음식 조합을 피하는 법을 알았다면 다음은 어떻게 건강한 루틴을 실천으로 이어갈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7일 실천 루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5가지 음식과 피해야 할 조합을 모두 확인했으니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만 있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복잡하거나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7일 적용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고 요리 실력이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간단한 구성입니다. 첫째 날에는 아침에 견과류 한 줌과 IP 채소를 곁들인 간단한 식사를 권합니다. 점심에는 뿌리 채소와 단백질을 균형 있게 구성해 보세요. 이 첫날만 잘 실천해도 오후 피로가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날에는 저녁 식사에 두부나 콩류를 넣어 보세요. 지방 흡수를 늦추고 밤사이 혈관을 편안하게 유지해 줍니다. 셋째 날에는 등푸른 생선을 한 끼라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의 오메가 지방은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어 지방이 덜 붙도록 돕습니다. 넷째 날에는 IP 채소를 조금 더 늘려보세요. 하루 동안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뿌리채소 중심의 식사를 하루 한 번 구성해 보세요. 혈당이 안정되고 지방이 쌓이는 속도가 크게 낮아집니다. 여섯째 날에는 한 가지 도전 과제를 드립니다. 단 음식과 빵, 떡, 과자를 하루 동안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중성지방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내려갑니다. 일곱째 날에는 지금까지의 식사 패턴을 돌아보며 자신에게 잘 맞았던 조합을 정리해 보세요. 이 루틴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혈관은 안정적인 리듬을 되찾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복잡한 규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단지 음식의 순서를 조금 바꾸고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하루 또는 이틀만 실천해도 얼굴 붓기가 줄고 아침에 무거움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이 루틴을 따라 해보고 싶으신가요? 어렵지 않고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이 작은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혈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처음 이 영상을 보셨을 때와 지금 이 순간의 생각이 조금 달라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큰 변화를 향해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혈중 지방이라는 단어는 때로는 무겁게 들리고 나이가 들수록 걱정이 되는 수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5가지 음식과 몇 가지 실천법은 어렵거나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단순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혈관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조금 더 선명하게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혈중 지방은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조용히 쌓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천천히 부드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등풀은 생선이 보내는 오메가, 뿌리 채소가 주는 섬유, 견과류의 부드러운 지방, IP 채소의 영양, 콩과 두부의 균형은 혈관을 다시 숨쉬게 하는 자연스러운 도구들입니다. 이 도구들을 당신의 식탁 위에 하나씩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몸은 곧바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아침마다 느껴지는 피로, 점심 이후의 졸음, 저녁에 무거운 다리, 밤에 잠들기 전에 느끼는 불편함, 이 모든 것들이 혈관 속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이제 아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선택하는 한 끼, 한 숟가락, 한 조각의 음식이 혈관의 흐름을 되살리고 몸의 리듬을 다시 조율합니다. 혹시 오늘 내용을 실천할 수 있을지 걱정되시나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3일만 음식의 구성과 순서를 바꿔도 아침에 붓기가 줄고 7일만 꾸준히 실천해도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는 분들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작은 변화를 반복할 때 몸은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따뜻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혈관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출발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음식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시작해보세요. 그 선택이 당신의 다음 한 달, 다음 1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소개한 방법 중 어떤 것을 먼저 실천해보고 싶으신가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기에 당신의 선택이 매우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도전 하나를 드립니다. 댓글에 Day 1007 챌린지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 문장이 앞으로 당신의 혈관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여기서 당신의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